이거 좀 똑바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게 화면이 별로 안 좋아.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광주 서구갑에서 김명진 후보가 올라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 민심의 현장 광주에서 방금 올라왔습니다. 제가요, 그 형님 집 댁 근처에서 커피 마시러 갈 때 지나갈 때 제가 봤어요. 주말에. 사무실. 네, 현수막 크게 걸려 있는 거. 네. 형님이라고 하면 갑자기 시청자들이 놀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 형님. 아, 형님. 네, 우리 형님 집에서. 댁이 어디신데? 지나가다가 형님 댁이. 화정동. 네. 화정동. 네. 저희 사무실 바로 뒤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지금 이분 소개 잠깐만 해드리면은, 그,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셨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 특보단 총괄 상금 부단장이시고, 광주 서구갑 예비 후보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송갑석 후보가 이제 하위 10%가 됐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어찌어찌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후보님을 모신 거고, 근데 이제 올라오시기 전에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 현역들 대거 탈락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민영배 의원 출연한 걸 봤거든요. 예. 나는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그렇게 긴장한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현역 의원 3명들이 대거 탈락이 됐는데 아마 민영배 의원님도 굉장하게 위기감을 느끼신 거 아닌가 싶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요. 이게 쓰나미 수준입니다. 쓰나미 수준이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광주 전체 혹은 전남까지도 계속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선거는 바람이거든요. 그 네. 바람이 부는데 네. 저는 새날에서는 민영배처럼 안 싸웠기 때문에 경선 탈락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지역 여론조사 보면 민영배 의원 지지율은 거의 넘사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붙여놨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광주에서 현역 3명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모든 일이 감기가 걸리면 감기 기운이 있고 또 지진이 나려면 지진 징후가 있고 북한에서 공격하려면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듯이 사실은 이 징후가 지난번 지방선거 그랬죠. 때 37.7% 그러니까 역대 전국 평균이 50.7%였어요. 근데 광주의 투표율이 37.7%였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광주의 민심이 외면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현역 의원들은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완전히 이건 태세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도 그 이후에 쭉 지켜봤는데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이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면 되지 뭘 열심히 대선을 뛰고 지선을 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팀 플레이라든지 광주 전체의 공통의 상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 소위 말해서 계보가 달라서 그런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존재감을 못 느끼, 시민들은 존재감을 못 느끼고 그리고 그게 무능해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여서 성남 이제 민심이 차오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광주 시당위원장이 송갑석에서 이병훈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랑 연관이 있죠. 그랬죠. 예.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징후가 또 나타났어요. 이병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시당위원장이 됐을 때 보통의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무투표 당선이거든요. 네. 그때 평당원이 경선을 했어요. 시당위원장하고. 근데 그 평당원이 득표를 40%를 한 거예요. 40%. 그러면은 그게 두 번째 37.7% 나왔을 때 1차 징후가 있었고 평당원이 경선을 하는데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한 적은 있었지만 평당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당위원장을 경선이 그 처음이에요. 정도 민심이었구나. 근데 40점이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큰일 났다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도 또 아니랬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송갑석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할 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에 하위 20% 들어가서 본인은 굉장하게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오기 전에 그 당시에 광주시의원 공천 대상자 했던 분, 그 컷오프 된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느껴지느냐.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시의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를테면은 이 세부 평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 줄 알았는데 컷오프가 됐다. 그래서 그걸 시당위원장한테 가서 내가 왜 컷오프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인과응보다 이렇게 방금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자, 어쨌건 지금 송갑석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남 몫으로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비명들과의 어떤 그 정보 퍼나르기 뭐 이런 느낌만 좀 있고 이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사퇴해서 최고위원이 바뀌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랬죠. 예. 내가 그때 기억하는데 그 전에 이미 송갑석 의원이 호남목 최고위원으로 경선에 참여를 합니다. 그랬는데 광주에서 정청래 최고위원회 2등 나요. 전라북도에서 4등 나요. 전남에서 7등이 납니다. 그러니까 맞아, 기억나요. 호남 몫이라고 했는데 자기 고향인 광주에서도 2등 났고 전남에서 7등 나고 전북에서 7등 나고 전남에서 4등 나고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낙선한 거죠. 그 뒤에 거기 이제 임선숙 변호사가 최고위원을 했다가 거기가 바뀌면서 호남 몫의 대탕평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지명을 해준 거예요. 그건 뭐냐?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때니까 친명 비명이 어딨냐.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최고위원을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 해부의 사장을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들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 서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최고위원들의 증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시다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뭐냐면은 네. 방송 텐션과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전달력 쉽게 아, 표현하면. 저는 이제 자기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워서 정치 입문해가지고 DJ 대통령 때 방송 인수위 청와대 근무하고 그 뒤에 당 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특보를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업에도 좀 있었고 나름대로 국정 전반을 전부 안목을 길른 국정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그 언론사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공천 만행을 사과해야 된다. 송갑석 반발할 게 아니라 공천 만행 사과부터 해라. 그렇죠. 네. 요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PD 수첩에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네요. 그렇죠. 네. 심각한 건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우리 송갑석 의원하고 같이 지역에서 경쟁을 오래 몇 했습니다. 년 정도 아시는 사이예요? 오래됐죠. 한 7년 됐습니다. 제가 광주 서구갑에서 국회의원 2번 출마하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때는 이제 민평당, 민주평화당이어가지고 민주당이 아니었죠. 그때 이미 출마하는 게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출마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별로 저 관심들이 없다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요. 이게 자기 사람 심기 했다. 줄 세우기 공천했다. 사천했다. 그런데 난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 종천 과정에 들은 얘기가 PD수첩에 나온 얘기의 첫 육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걸 들어보고, 아니, 그 아까 낙천하신 분들이랑
한 분들이 더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게 우리 서구에서의 지망생들은 스펙이 부족하고 자질이 안 돼서 아는 사람들. 친한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동생, 아이고. 친구 부인, 형의 처남 이런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가지고 공천을 주고 하니 그때부터 지역 민심은 굉장하게 이반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유형이요. 지역 토호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 토호잖아요. 자기만의 성이 있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저도 광주 출신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광주 출신이니까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만 생각했던 그게 이 방송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뽑아 올린 국회의원이 서울에 올라가서 싸우지도 않아요. 독재가 앞에 있는데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같을 때 뭐하냐? 저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어제 그 성남 민심의 쓰나미가 우리가 3구 대선 6일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3월 9일 날 6일 지방선거 때 우리가 뼈아픈 24만 표 0.74% 차이로 석패를 했는데 그때 우리 시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나 뒤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뛰어가지고 24만 표 중에서 13만 표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꼴을 당하지 않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심받기를 바로 3구 대선 때 이미 6일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을 심기고 자기 성을 쌓기고 자기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 그러네. 시민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게 민심의 마일리지가 게이지가 쌓여가지고 맞죠. 이번에 대쓰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명확한 사실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제가 현장에서 그 바로 옆에서 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쓰나미는 비단 3개 지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광주를 넘어서 천남까지 대쓰나미로 이어질 것이다. 예. 현역의원 교체. 그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형님 동생이 사는 지역이에요. 서구갑이요. 광주 서구갑이. 무슨 동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죠.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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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찍기에는 너무 그래서 원래 그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강의원 같은 사람들을 네. 새날에 패널로 아, 왜냐하면 바뀌길 바랬으니까요. 저를 좀 불러주시죠. 이제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로 출마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바에 의하면 상대 쪽에서 그런 식의 선동과 마타도를 막 돌리는 거죠. 막 치고 올라오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결국 주저앉혔잖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절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서울의 지역구와 광주의 지역구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광주 출신이 아니면 이런 방송 안 한다고요. 내가 보기엔 광주 국회의원들 대부분 한심하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나도 지금 국회의원으로만 따지면 3선쯤 되는 시간 동안 싸워온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뒷공문에서 또 자기 경쟁자 떨어뜨리려고 막 돌리다가 주저앉혔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만 하다가 하위 10, 20에 들어가면 막 반발하고 그냥 광주 시민이 기회를 줬는데 이분 보궐로 들어갔죠. 그렇죠. 네. 기회를 줬는데 한 6년, 한 5, 6년, 7, 8년, 7년 정도 했다면 사과가 먼저예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에 대한 사과가 일단 먼저라고.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밥 먹고 있는 무슨 그런 자리 많진 않지만 네. 그분한테 전화 오는 걸 봤어요. 어, 손 놓고 전화했고 쌍욕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거 말 못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이분이 칭찬 좀 드리면 이분은 원래 호남 쪽에서는 광주에 총만 받던 사람 아닙니까?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갈고 닦고 막 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 돼가지고 지금 PD 수첩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는 게 국회 의정 대상을 연속 3회 받았고 그중에 세번 받은 사람 2명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하위 20%에 둘 수 있냐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 점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점, 항목이 10점으로 있어, 항목이 있고 거기에는 또 지역의 기여도나 지역위원회 운영이나 지역활동 만족도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서울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전국의 국회의원들 다 보잖아요. 광주에 출마하려고 한 10년 전에 내려갔더니 다른 수도권의 국회의원들하고 광주 국회의원들하고 태세가 달라요. 이분들은 딱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딱 돼 있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지역 말씀대로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요, 조금만 약간 오만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다음 선거 때 영향이 크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야, 근데 진짜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인제 발굴했네, 느낌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 국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사실은 국회 전문가입니다. 국회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3번 해서. 그때 미리 아는 척 좀 하시지. 그 일만 죽으라고 했죠. 그때. 알겠습니다. 가서. 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전에 있었던 게 같은 계열인데.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후에 광주 나오네 말에. 근데 뭐 한판 붙자고 하셨다면서요, 서구갑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를 잘 압니다. 왜요? 친해요? 원래 아는 사이예요? 원래 동아일보 기자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공천 줄 때부터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알려주세요. 그게 그랬다면서요. 전남 이제 5선 국회의원하고 전남지사하고 총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동아일보에 있다가 네. 야당일 때는 입당 안 하고 정권 교체 되니까 민주당 들어왔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유능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니까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권유를 해봤는데 본인이 때가 되면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집권하고 나서였죠. 그 말이구만요. 팩트는 그런 거지. 그랬는데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듯이 수혜를 다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제 대선 때 우리 상근 뭐 부단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경선이 끝났으면 이낙연 대표가 조금만 더 뛰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지금도 호남민들한테 맞죠. 굉장히 그렇겠죠. 가슴에 뼈아픈 사연이에요. 바로 승복하지도 않았어요, 대선 때. 바로 승복하지도 않고 그 뒤에 짤봤는데 막 윤영찬이가 손 들지 말고 나와 막 빗속에서 뭐 이런 짤도 그랬죠. 최근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광주에 이낙연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하게 안 좋은 게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민들은 지금도 그게 뼈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집권 경험을 해본 호남민들이고 시민들이잖아요. 도민들이잖아요. 그 집권이라는 것은 내가 누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수모를 안 당하려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뜩 나타나니까 좀 힘을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경선이 끝났으면은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뭐 누구 정운천 비서실장이라는 자 중간에 선거하다가 상대당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보니까 또 남평호라는 자는 그걸 제보한 자라고 하고 왔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호남민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매주 양동시장을 가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저한테 요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낙연, 윤석열보다 더 밉상이다. 못 오게 해라.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상무 금요시장이라는데 오늘 또 제 상무 금요시장 흥분하는데 감다운해. 유머도 있으시네. 아니. 좋다. 아니 상무 금요시장이라는 데가 저기 치평동에 시장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매주 갑니다. 아침에. 오늘 또 6시 50분에 갔는데 왜 가냐. 거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95%예요. 아파트에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튀김집 앞에 누나 광상김 씨 누나 집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면
동네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계속 만나는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민심 추이, 소위 FGI가 돼요. 돈 안 들이고. 그런데 딱 출마한다고 탈당하니까 제가 명함을 쫓아가면서 드리거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낙연 배신자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심에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양동시장 가면은 똑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광주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호남 분들이 대단하신 게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요. 아닙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호남의 아들, 광주의 아들이고 싶다. 실제로는 광주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게 광주의 아들인 거지. 그렇죠. 실제로 이 지역, 예를 들면 이낙연이 광주 일고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그때 사람들 그랬듯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유학 와가지고 광주 일고 나와서 서울대 가고 막 그러면서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광주 출신들은요 5.18 영령들의 피를 먹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이재명 대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돼. 이번에 굉장하게 제가 예.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잘하셨어요. 광주 서구로 와서 나랑 한번 붙자라고 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도덕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또 본인이 민주당에서 설당이 없고 마지막에 미국에서 돌아다니다가 책 쓰고 와가지고 지지자들은 뭘 해보자고 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전두환 찬양 기사를 쓴 사람이 기자가 민주당의 전과자 운운하고 도덕성 운운하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예. 도덕성? 저 이낙연 대표 주변에 모든 광주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다 저도 60년 거기 살았는데 다 연결되고 내막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한 번도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없고 그런 거 알아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부인 그림 강매 사건 이야기한 적 없고 그 측근들이 가서 극단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타라당에 가가지고 가서 그런 짓 한 거 지적한 적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가서 도덕성 운운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성명서를 썼습니다. 성명서를 써가지고 이낙연 전 민주당 탈당 및 신당치 않당 규탄 입장문을 써서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탄신 100년의 해를 통한의 민주당 분열의 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왜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민주당 호남과 싸우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일 가서 10시 반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더니 KBS 기자가 선배님 혼자만 하면 이게 안 나가니까 다른 후보들을 좀 묶으십시오. 나 그날 저녁에 양부남, 정진욱, 박균택, 정준호 다 전화했더니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다음날 10시 반에 다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김명진 후보만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네. 어디다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낭중지추 때가 되면은 다 나타날 때가 되면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요. 네. 우리 권현문 대표님 푸른 소나무, 푸른 나무, 푸른 나무. 청목 선생이라고 하시죠. 그래. 청목.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쓰던 닉네임이니까. 그런데 제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제가 모르면 노력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시기가 그 전에. 그것도 우리 고향에, 우리 가족들 사는 동네에 김명진을 몰랐으면 내가 노력 안 하신 거지.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쫙 하고 국회 본관에서 한 10년 있다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내가 지금 누구 인연 가지고 정치하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가지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약간의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당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운명적으로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 새날에 출연하면서 바로 이건 하늘이
이때 김명진을 사용을 하려고 맞죠. 그동안의 시련과 단련의 시간을 준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야. 그게 저는 잘 모르죠. 사실 그쪽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와 말씀 정말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새날도 제가 올해 많이 못 봤습니다. 네. 유튜브를 잘 못 보고 시간도 솔직하시네. 없고 네. 시장 다니고 양동시장 다니고 주민들 만나고 우리 부모 형제 같은 누이들 만나는 거 민심을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어서 유튜브 볼 시간을 못 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이야기 와서 아마 질렸을 거예요. 우리 부사 선생님들도. 내년은 금년 총선은 그야말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고 싸워야 될 날이고 싸움하고 내가 여기서 종식을 시키겠다. 아마 천편일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 보좌진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를 7번, 8번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소되지도 않고 신상의 하자가 그러셨고 없습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시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천성관 전 검찰총장 청문회 때 아. 그걸 날리는데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보좌관으로. 검찰에 지금 검찰과 일전을 하는데 예. 최적화된 그러니까 싸움 기술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하고 싸우려면은 그 간단치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나는 여기 와가지고 검찰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국회의원 된 분들 그 뒤에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눈을 봐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눌려왔던 그 감정을 새날에 풀고 계시고 시간은 40분밖에 안 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광주 출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광주의 아들로 진짜 만들고 싶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살던 데는 동명동이고 학교는 소속고를 나왔는데 20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 중간에 가끔씩 내리는 곳이 양동시장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양동시장 내리면은 이제 상추튀김 팔고 그 내리자마자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상추튀김 파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명절 때가 되면은 엄마 따라서 홍어 사러 갔던 곳이 바로 양동시장인데. 광산홍어, 장성홍어, 대성홍어 거기가 제일 나와버립니다. 거의. 근데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 갔을 때 이 영상은 랑면 TV가 찍으신 거고요. 랑면 TV 계시면 1번. 근데 이 영상을 정치 일하기 썼어. 그래가지고 이 영상 한번 볼게요. 김명진. 이재명 대표 옆에 지금 김명진 후보가 있어요. 절에 좋다, 절에 좋아.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네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네. 진짜 위치 선정 잘하셨네. 최고다.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잘 들어보세요. 서구 가면 김명진이라고 외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바닥 민심입니다. 들으셨죠? 저게 생생한 바닥의 민심입니다. 저쪽 가실 때 이제 배움까지 제가 다 했죠. 잘하시네요. 네. 광주의 아들 이재명 지금 차 타고 떠나고 있습니다. 저기 양동시장이 저 코스가요. 제가 매주 다니는 코스입니다. 공교롭게 동선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별이네 떡집하고 숭덕상에 우회전해서 광산호고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저기 국밥집까지 하나분식 국밥집까지. 그런데 그 지역이 현역 국회의원 송갑석 의원 지역인데 그날 점심시간에 양동시장 하는데 거기를 안 오셨어요. 아, 나 그 열받아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영상 보여드린 안 이유가 오셨어요. 자기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들어봤거든요. 동촌동에 경로당에 행사가 있어 갔다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두 분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갑석 대신에 김명진 후보가 대신 수행한 거네. 우리 지역구니까. 저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갔고
또 거기에 상인들이 다 우리 누이고 형제고 하는 분들이어서 혹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피습 사건도 있고 해서 내가 그런 하면은 거기서 몸이라도 던져가지고 하는 생각도 정말로 있었어요. 근데 경찰 경호팀들도 따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어떤 분이 여기 숭덕상의 사장님이 목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참 짓궂지. 세상에 목 괜찮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이 광주일보에 크게 나온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볼 때마다 짠하고 또 짠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또 짠해하는 사진도 제가 짠하고.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너무 환대를 양동시장 가면은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거든요. DJ 대통령도 오셨고 많은 당대표도 그 유명 오셨고 국밥집이잖아요. 하나분식 아. 하나분식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DJ 대통령 이후에 그렇게 뜨거운 환대받은 모습을 저는 처음 봤다. 아, 그래요? 양동시장에서. 김명진 후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너무 눈물 나고 고마워서 다시 그 코스를 그대로 가서 어제 대표님 모셔서 환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다 다녔어요. 바로 네. 국회의원들은 당대표나 자기 당 대선 후보나 하면은 미리 오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에서만 계속 얼굴 내려고 할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또 어제 고마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같이 찍은 사진 제가 찾아가지고 숭덕상의 사장님 갖다 드렸어요. 광산홍호 사장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성함대로요. 진짜 찐명이시네. 저는 거기 반명 하나가 지금 현역이고 거기 도전하는 찐명이시 그 김명진이잖아요. 저는 광주 분들이요. 어. 누구 명망가나 큰 실력자에 기대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 김명진 가지고 평가받고 싶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내세우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저도 올라오고 싶었거든요. 가서 응원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 참모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가서 사진 찍어야죠 하는데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비서실에 조금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대표님 너무 힘드니까 올라오시지 말고 각자 지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내 지역을 지키면서 맞아요. 목이 터져라 이재명이 돼서 외쳤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다 못 보여드렸는데 준비 관계상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이럴 때 계속 지금 혼자 1인시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진정성들이 이제서야 알려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송갑석이 개인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광주 정치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농담처럼 그래. 내가 출마하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주 정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잃고 초심을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요. 광주 전남대에서 총학생회장 할 정도면요. 광주 정신을 온몸에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되니까 싹 변했어. 용서가 됩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이 사석에서 아까도 무슨 전화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기자들을 만나면 대표에 대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해요. 안 듣고 싶은데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그런 얘기를 대표도 들었지 않았을까 싶고 다른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렇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면평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굉장하게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국회 의정 대상 하나 받는 거 가지고 모든 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해서 20%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건 제가 매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한 2시간 동천동 술집 다녀서 인사드리러 아이고. 다니면은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오케이 광주에서 한번 새롭게 발로 뛰면서 승부를 해보자라고 7년을 뛰어왔습니다. 대부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이번에 좀 바꿔달라. 이번에 좀 너 그동안에 고생했다. 술집도요. 술도 드신 분들은 계속 드시더라고요. 2번을 만난 분도 있고 3번을 만난 분도 있어요. 하룻밤에.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분을 이번 주에 또 만나요. 심지어는
동천동에서 4년 전에 만난 분이 엊그저께 치평동 술집을 가리는데 4년 전에 당신 이렇게 다니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다니느냐.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 꼭 성공해서 제대로 된 전 이재명 대표 불쌍해서 못 보겠다. 좀 만들어가지고 지켜달라. 이런 얘기들을 주문을 받고 진짜 광주에서는 그런 민심이 이제 확 폭발한 게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광주 사람 같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민심은 네. 이낙연이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광주 사람 같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낙연은 비교가 안 되고 이제 저기는 그 윤석열보다 더 밉상이다라는 거고 거기다 텐트는커녕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만약에 여기 낙선한 혹은 저기 경선에 탈락된 의원들 모은다고 접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 한꺼번에 그냥 마무리가 한꺼번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방송 하나에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거시는 분위기야. 오바마 대통령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기가 대선 후보의 연설을 수락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정치의 운명의 포착이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연설문을 씁니다. 멕시코에서 넘어온 우리의 히스패닉 저 친구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미합 중국의 국민이고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죠. 뉴욕타임스의 다음날 헤드라인에 Who is Barack Obama? 그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운명적으로 새날을 오면서 이건 내가 포착이다. 가서 무슨 말 하시려고 내가 가서 그러네.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같은 생각이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후사 선생님하고 취향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것 같고요. 생각이 비슷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싸우면서 일하고 어. 일하면서 싸우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 싸우면은 일은 언제 합니까? 국회 본관이요. 네. 기둥이 24개입니다. 세보셨어요. 아까 거기 일하시다 그랬지. 거기서 일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거기서 구내식당에서 먹고 1년 내 거기를 본관을 운동 돌아다니는 게 저의 유일한 운동이었고요. 본관의 저 위에 보면은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 365개예요. 그 얘기는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24시간 일하고 365일 동안 일을 해야 국민들이 365일이 편안해진다. 이런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보님 여기서 유세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싸우면서 일하고 질문이 뭐냐면 일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질문이 뭐냐면 맺힌 게 많아. 몇 년 준비하셨어요? 저 서구에서 정치 시작한 게 7년 됐고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네, 청와대. 뭐 이 과정들을 거치다가 준비를 해왔죠. 선거갑에 왔더니 7년이었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도전하는 시간이랑 선거합서 국회의원 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선거를 2번 지금 3번째 제가 후보가 된다면 3번째라니까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 선거합서 의원은 하위 10%라고 했던가? 20%라고 20%입니다. 제가 셀프로 이야기했고 하지만 경선 포기 안 한다고 했고 새날에서 고정 출연했던 강 의원 이제 사퇴 선언을 이미 오래전에 했고 남아있는 후보들이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 송갑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경선해야 되죠. 경선해야 되는 상황이 다음 주에 아마 경선 대진표가 알겠습니다.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를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아침 저녁으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밥갈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개숙이라는 겁니다. 그 보여? 개숙이. 제가 걸음걸이 하루에 걸음이 악수한 사람. 악수한 사람 하루에 1000명이 찍히지 않으면 집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운이 좋은 날은 우리 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일찍 끝나요.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하는 때라든지 요즘은 신용금고라든지 마을금고 총회 하면은 한 1000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참모가 우리 직원이 옆에서 이걸 다 눌러줘요. 진짜 노력 많이 하시네. 그날은 1000명이 되고 행사가 없는 날은 밤 12시까지 다녀서 1000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짱이네요, 짱. 진짜. 그럼 마지막 질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딱 꼽는다면. 집권 준비, 민주평화개혁 세력에 집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권이 최대의 개혁입니다. 정권 엉뚱한 데에 뺏겨 다니니까 이런 수말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도 광주 호남 주민들도 집권을 해본 역량이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 잘 먹고 살자고 집권하자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왔던 민주주의, 민생, 평화 이걸 지켜보자고 집권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제 그동안에 쌓인 모든 역량을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집권 준비하는데 그게 혼신을 다하겠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제가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딱 하나 동의한 게 있어요. 한동훈이 최근에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특권을 다 없애자고 그래요.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토호 세력들이나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넘나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국회의원 안 시켜주면 큰일 날 것 같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댓글창 반응도 좋아요. 광주 서구갑 주민 여러분, 또 새날 가족 여러분, 광주에 전화 한 통화 해 주십시오. 김명진 저 자식 보니까 시켜놓으면은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초심 잃지 않고 잘할 놈이다. 한마디씩만 전화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준비 많이 하셨구나. 7년짜리를 이 방송에서 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더 드려야 될 정도로 풀고 계신데 일단 딱 여기까지 좋아요. 왜냐면은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총선 나가는 후보들 인터뷰 여러 명 하지 않습니까? 네. 길이 수십 명씩 하는데 그중에 제일 찐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심도 느껴지고요. 이분은 진짜 간절하신 분이다 느껴지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 싶으네. 근데 아직도 늦진 않았다. 잡힐 약점이 없습니다. 네. 검찰하고 싸우려면은 네.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자기 하자가 있으면은 검찰한테 잡힙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이요. 저 김명진 후보 쪽에서 만든 웹자본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새로운 인재 발굴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자, 김명진 후보님, 우리 새날 가족들한테 그냥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여기 이 화면 보세요. 이 카메라 이거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눈도장 찍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가족 여러분, 저는 돌아갈 잔교를 태웠습니다. 검찰하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광주에 전화 한 통화씩 해주시고 김명진 이 초심 변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 인터뷰 잠깐만 이러시지 말고요. 이 인터뷰 하나 하시려고 KTX 타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